그리고 오늘 저는 치매 걸린 지 몇 년 되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다 드리고 왔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어머니를 끝까지 제 손으로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치매라는 병은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참 불효자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한 번의 사별과 한 번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3번이나 아프게 했으니 이번 생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큰 죄를 지은 효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기억이 돌아오실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이 어미도 너한테 말 못했지만 그보다 더한 일도 겪으며 살았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은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라.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죄송해하는 저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도 들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선택한 일이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고 아량을 베풀어야 했던 것인지 판단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0살 후반에 3년 동안 연애를 했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모든 게 비슷한 사람이기도 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서로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기에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둘 사이에는 토끼 같은 딸도 태어났습니다. 눈은 저를 닮았고 입은 엄마를 닮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선물 같은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쯤 아내의 몸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식구들 다 암으로 돌아가신 거 알지? 나도 왠지 암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암일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저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찾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한 말기입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셔서 잘 모르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미 다른 장기에도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찾았을 때 이미 아내는 최장암 말기로 더 이상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삶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놓은 것인지 급속도로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하루라도 더 나랑 우리 은수 곁에 있어줘야지. 왜 자꾸 빨리 떠나가려고 해.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우리 은수 잘 부탁해. 당신이라면 우리 은수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새 장가가도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미련 갖지 말고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새 장가도 각오해. 알겠지? 최정암 판정을 받은 아내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 저는 평생 홀로 딸아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내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 산다는 것은 아내에게도 죄스럽고 저 스스로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았죠. 아내가 죽고 3년 동안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새장가 이야기 같은 건 감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마자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의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철아, 이제 슬슬 재혼 생각도 해봐야지 않겠니? 너도 너지만 우리 은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은수도 크기 전에 재혼을 생각해 보려무나. 딸아이나 사춘기 되면 아빠보다 엄마 손이 더 필요하게 될 거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점점 커가는 딸을 생각하면 재혼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저는 재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혼을 권유하는 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무시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이번에 운동회 엄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엄마 없어서 엄마랑 같이 못 가지. 은수는 아빠랑 할머니랑 가야 되지. 아내가 죽고 난 후 생전 엄마를 찾지 않던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은수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잖아. 아빠가 엄마 대신해서 맛있는 도시락도 싸들고 가고 그날 은수 머리도 더 예쁘게 묶어줄게. 그러면 안 될까? 은수도 엄마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우리 반에서 나만 엄마가 없어. 왜 나만 엄마 없어? 왜 우리 엄마만 빨리 하늘나라로 간 거야? 딸아이는 엄마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걸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엄마랑 손잡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은수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은수 애비야, 내가 그랬지 않냐. 은수 생각해서라도 지어오느라고. 예미가 좋은 사람으로 찾아볼 테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손 봐봐라. 어? 결국 저는 딸아이를 생각해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리에 나갈 때마다 되대로 되라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서 그런지 만나는 족족 한 번 이상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되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걸 상대방도 금방 눈치채기도 했습니다. 이원철 씨는 표정이나 말투 보면 여기 억지로 나온 사람처럼 보이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원철 씨 태도가 무례한 태도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남의 소중한 시간 뺏지 말고 선 보기 싫으면 나오지를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무례하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이 넘는 선자리에 나가고 난 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가 어머니에게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어머니도 할 만큼 하셨어요. 은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은수가 지금은 엄마 찾아도 나중엔 아빠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원철아,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나가봐라. 이 애미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저는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마지막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선을 보는 상대는 첫 인상부터 참 침울해 보이는 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희라고 합니다. 축 처진 어깨에 자신감 없는 목소리, 그리고 불안한 시선 처리.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 가장 불안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그 사람의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태희씨,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나요? 토요일에 같이 점심 먹을까요? 10번 넘는 선을 보면서 다음 약속을 잡은 사람은 마지막 선 상대가 유일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데이트를 더 했는데 상대방은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말수가 더 늘기는 했지만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데이트에 나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태희씨 오다가 보이길래 샀어요. 태희씨, 좋아하는 꽃 있어요? 다음엔 그걸로 사다 드릴게요. 데이트 내내 단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던 상대방은 제가 건넨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들고 어둠을 다 물리칠 것만 같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두 번째 운명의 상대를 찾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런 예감을 믿고 마지막 선자리에 나온 그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침울하고 우울하게 짝이 없던 사람이 바로 저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이었죠. 재혼 후 아내는 제 딸아이에게 친엄마만큼이나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제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계모가 아니라 딸아이도 아내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만큼 딸아이에게 잘해주었죠. 여보, 어떻게 보면 우리 은수 당신한테는 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아이인데 친딸처럼 마음 써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당신이랑 우리 은수 가까워지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봐. 당신한테 내 과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첫 결혼해서 나는
남편이 바람난지도 모르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했어. 내 평생 소원이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였거든. 비록 은수는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당신 애니까 당신 애가 곧 내 애 아니겠어? 은수 친엄마한테 나는 참 감사할 뿐이야. 이런 예쁜 딸을 낳아주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은수 친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은수 잘 키워보려고. 아내의 그런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더 잘했습니다. 전처와 사별을 하고 난 후 저에게 두 번 다시 가정의 행복 같은 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 덕분에 저는 다시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 후 생각보다 잘 살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죄라. 네가 재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니 이 애미는 기분이 너무 좋다. 은수 엄마 죽고 네가 평생 슬픔을 감추고 혼자 살까봐 걱정을 했는데 직장을 찾아서 참 다행이야. 너희 식구들 잘 사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니 이 어미는 신경 쓰지 말고 니처럼 은수한테 더 신경 쓰면서 살아라. 어머니는 제가 재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시다며 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도 어머니를 돌보는 게 아들이 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2주 뒤면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할까? 아니면 좋은 한식당 예약해서 거기로 갈까? 당신 나랑 재혼하고 맞는 어머니 첫 생신이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게 낫겠지? 어머니의 생신을 챙기자는 저의 말에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죠. 여보, 내 말 안 들려? 다 들었으면 왜 갑자기 딴청이야? 집으로 모시기 힘들면 한식당 예약할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어머님은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어머니 일은 자식인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아내의 냉정한 말에 솔직히 엄청 당황했습니다. 사별한 전처는 저희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잘 모셔줬기 때문에 아내의 모습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졌죠. 그땐 아내의 반응이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다가온 명절에서 결국 아내와 저는 그 일로 다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제사랑 차례 둘 다 지내는 거 알지? 어머니가 음식 준비해야 된다고 이번 설에는 하루 일찍 오라고 하시네. 그래도 괜찮지? 이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이번에도 정색이라는 정색은 다 하며 말했습니다. 차례는 차례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당일 아침에 갈 거야. 어머님 왜 나보고 하루 일찍 오려고 하시는 거야? 필요하면 당신이 가서 하거나 아가씨가 하면 되잖아. 재수씨도 하루 일찍 가셔서 하는데 당신이 안 가면 뭐라고 하겠어? 힘들겠지만 명절에 봐야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나 봐서라도 좀 참고해주면 안 될까? 저의 말에 아내는 들고 있던 넥타이를 저에게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봐서라도 못 참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인 당신이랑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해야지. 왜 며느리인 나랑 동서가 제사상을 차려야 돼? 그리고 나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가까이 지내봤자 좋을 일 없다고 생각해. 고부관계 갈등 안 일으키려면 최대한 떨어지내는 게 좋아. 아내의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와 제가 가족이면 제 부모도 아내의 가족이고 아내의 부모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말에 기분이 나빠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3번 있는 명절이랑 제사만 챙겨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이시면 몰라. 우리 어머니 며느리랑 딸 구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잘해주신다고.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랑 똑같아? 대하는 건 그렇게 대해도 마음으로는 다르다고. 그리고 당신 나한테는 어려운 부가 부탁하는 거 맞아? 당신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인연 이렇게 맺어준 것도 우리 어머니인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생각이지만 아내가 우리를 이렇게 엮어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는 아내가 배응망덕해 보였었죠. 아내와 한바탕 싸우기는 했지만 가족들 보는 눈도 있어서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하루 일찍 어머니 집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 얼굴에 싸운 게 티가 났는지 엄마가 물어보시더군요. 너희들 여기 오기 전에 싸웠니? 둘 다 표정이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어머니의 질문에 아내는 고개를 휙 하고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도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던 제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말을 좀 안 들어서 이 사람이 토라져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너는 그러게 왜 애미 말 안 듣니?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그랬지. 무조건 애미한테 져주고 살라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네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차례 음식은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기 싫다는 아내에게 명절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어머니가 당황해하시며 저를 막아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네가 언제 주방에 들어갔다고 네가 한다고 그러냐? 됐다. 우리 여자들끼리 하면 금방 하니까 너는 네 동생이랑 소파에 앉아나 있어. 은수임이야, 네가 주방으로 들어와라. 주방으로 들어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분명 아내가 기분 나빠할 걸 알았던 제가 아내의 입을 막으려고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은수 아빠가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저를 시키려고 하세요? 저희 친정집에서도 주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수 아빠 시키세요. 저는 은수 숙제 좀 봐줘야 돼요. 아니, 시집을 왔으면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이전 시댁에서는 이런 일 전혀 안 했어?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은수 아빠 보기보다 꼼꼼해서 요리도 잘하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시키세요. 아내의 말에 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수를 내뱉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재수씨가 눈치를 보며 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해요. 형님은 은수 숙제 봐줘야 된다잖아요.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쉬시고 형님은 은수 숙제 봐주세요. 제가 할게요. 결국 어머니는 재수씨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딸아이를 데리고 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빈 방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신 진짜 도대체 왜 그래?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몰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나한테 속상했던 거 이야기해도 충분하잖아. 여보, 은수 앞에서 우리 큰 소리 내면서 싸우지 말자. 그거 얘 정서에 안 좋은 행동인 거 알지?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딸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딸아이도 아내의 말에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 어른들은 어린들이 앞에서 싸우면 안 됐지. 그리고 엄마 진짜 내 숙제 봐주기로 했단 말이야. 아빠는 봐달라고 해도 모른다고 하잖아. 딸아이가 나서서 아내의 편을 드니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내의 태도는 화가 났지만 제 딸아이와 죽고 못 사는 아내를 보면서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굳이 먼저 저희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아이 교육에 미쳐 살았습니다. 제 눈엔 그게 아내의 낙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생신에는 은수 엄마랑 은수는 못 왔어요. 은수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 나간다고 해서 학원 특별반에 들어간다고 오늘 학원에 갔거든요. 애미는 은수 학원 보내놓고 와서 잠깐 밥이라도 한 숟갈 듣고 가지. 은수 애미가 은수 보느라 고생이 많구나. 요즘은 애들 엄마들이 애들 학원 보내놓고 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애들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수 엄마도 은수 학원 근처에서 은수 기다린다고 해서 못 왔어요. 요즘 은수 엄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자신도 딸아이의 교육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며 딸아이에 맞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녀를 위해 노력하는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수이미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원철이 너는 은수이미한테 잔소리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 일이 있으면 그냥 너만 놔. 알겠지? 아내 덕분에 딸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모든 우등생을 둔 엄마들이 고대한다는 외고에 진학했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엄마 껌딱지처럼 엄마에게만 붙어 다니고 아빠가 아닌 엄마만 찾았습니다. 여보, 이번 부부동반 모임에 난 못 갈 것 같아. 은수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등하교를 내가 직접 시켜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당신 오늘 퇴근하고 한의원 가서 은수 약 좀 받아와줘. 여보, 은수 이제 18살이야. 등하교 정도로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당신 언제까지 당신 일상도 없이 은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여보, 지금이 은수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야. 적어도 대학교 갈 때까지는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당신 2년만 기다려. 아내가 너무 딸에게만 매달려 사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을 했지만 딸은 그런 아내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 좋았는지 오히려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나무랄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말대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하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빠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왕복 2시간이야. 특히 요즘 같을 땐 등교하는 길에 진이 다 빠져서 학교 가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나마 엄마가 데려다 줘서 다행이지.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다가 떨어졌을 거야. 은수 학교 집에서 멀다고 내가 근처로 이사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이사만 가줬으면 그나마 내가 여유로웠을 텐데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알지?